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FMCA가 끝나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 하루입니다. 일단은 슈퍼 비둘기 발언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앨런 의장의 발언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그 부분과 함께 그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를 갖다가 살펴보고 예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로 하락했습니다. 원유 시장은 EIA 주간 원유 재고, 산유국 해동 소식, 그리고 FOMC 통화정책 회의 결과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7일에 산유국들 자체가 지금 모이는 것으로 일단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금속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했고요. 채권 시장은 FOMC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로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고요. 유럽 시장은 FOMC 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강보합권에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FOMC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유가 강세에 영향을 미쳐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발전소에서 2016년에 석탄보다 천연가스 활용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한국 주식시장 전망은 채권시장은 비둘기파적인 FOMC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물은 110에서 110.15, 10년물은 127.80에서 128.2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외환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1180원대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1175원에서 1190원 정도의 레인지가 예상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달러와의 약세와 원자재 강세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1965에서 1991포인트 정도의 레인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발언으로 상승하였는데요. 한국은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하락하였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거래소가 983억 원으로 인해 상승하였습니다. 플러스 0.25% 상승한 1974.90포인트에 상승하였고요. 일본은 매파적인 FOMC 결과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로 하락하였는데 장 초반에 BOJ 구로다 총재가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0.5%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지수가 하락을 줄이기도 하였지만 이로 인해 금융섹터 신세은행이 마이너스 3.77, 차바은행이 마이너스 4.43을 위축으로 지수는 재차 하락을 확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0.83% 하락한 16,974.45포인트의 하락 마감하였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폐막식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발언했는데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0.21% 상승한 2870.48포인트의 상승 마감하였고요. 유럽 시장은 은행 업종을 위주로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하였는데 또한 영국의 오스본 재무장관이 영국 의회에 국회 유전 에너지 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이 특징이 연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에너지 업체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플러스 1.08%, BP가 플러스 2.29% 상승하였고요. 다만 존 크라이언 도이치뱅크 공동 CEO가 올해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자 은행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는 하락전을 했는데요. 도이치뱅크가 마이너스 4.17, SC가 마이너스 1.66, 로이드가 마이너스 0.61% 하락하였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큰 변화 없이 보안권의 등락을 보이다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독일이 플러스 0.50%, 영국이 플러스 0.58%, 프랑스가 마이너스 0.22% 등의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다만 오후에 있을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FOMC 결과가 정책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인플레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했으며 점도표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과 달리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편으로 앨런 의장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2% 도달 가능성은 있지만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미국 경제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직접적인 리스크를 언급해서 비둘기파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증시는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섹터는 금리 인상 지연에 하락하는 등 일부 업종의 하락으로 상승은 제한되었는데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43%, 17,325.76포인트, 나스닥은 플러스 0.75%, 4,763.97포인트, S&P는 플러스 0.56%, 2027.22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을 보면 피바디 에너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결국 파산하게 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하였지만 마이너스 45.39% 하락했습니다. 여타 세일 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하였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플러스 5.12, EOG 리소스가 플러스 1.94, APC가 플러스 3.59 등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일 서비스 업체도 상승하였는데 베이커 휴즈가 플러스 3.82, 킨더 모간이 플러스 4.54%의 상승을 보였고 금융섹터는 원유업체 채권 부실 우려가 완화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 지연에 반응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BOA가 마이너스 1.92%, 웰스파고가 마이너스 0.88%, JP모간이 마이너스 0.47%, 시티그룹이 마이너스 0.84% 등의 하락을 보였고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로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자동차 업종도 상승하였는데요. 애플이 플러스 1.33%, MS가 플러스 1.42%, IBM이 1.28% 등을 상승하였고 또한 오라클은 실적 보전을 바탕으로 3.82% 상승하였습니다. 스타워즈 영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 레고 스타워즈 더 포스 어웨이킨이 여름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타임워너, 디즈니, 일렉트로닉 아트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타임워너는 플러스 0.76%, 디즈니는 플러스 0.20%, 일렉트로닉 아트의 경우에 플러스 0.43% 상승하였는데요. 스타워즈 관련돼 가지고 왕구류 부분을 국내의 기업인 오로라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겠고요. 오늘 이와 관련 이슈로 해서 오로라가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부진한 산업 생산인데요. 2월의 산업 생산은 전월 0.8%보다 크게 부진한 0.5% 감소로 발표되었고 제조업 관련 산업 생산도 전월 0.5%보다 부진한 0.2%로 발표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전월 77.1%보다 부진한 76.7%로 발표되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0%보다 하락한 마이너스 0.2%가 발표되었으며 전년 대비로 전월 1.4%보다 하락한 1%로 발표되었습니다. 권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0.3%와 동일한 0.3%로 발표됐는데 전년 대비로 전월 2.2%보다 상승한 2.3%로 발표되었습니다. 2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112만 건보다 증가한 117만 8천 건으로 발표됐지만 허가 건수는 전월 102만 4천 건보다 부진한 116만 7천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상품 및 FX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지수의 경우에는 산업 생산 부진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유로엔 달러의 경우에는 FOMC 결과로 인해 상승하였고 달러엔의 경우에는 그로다 BOJ 총재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으로 상승하였지만 FOMC 결과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신흥국과 상품 통화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다는데요. 뉴질랜드 달러엔 달러는 1.91, 호주 달러엔 달러는 1.35, 달러엔 노르웨이 크로네는 마이너스 1.15, 달러엔 러시아 루블은 마이너스 2.45, 달러엔 브라질 헤알은 마이너스 0.77, 달러엔 멕시코 페소는 마이너스 1.55,
달러엔 위안화는 마이너스 0.38 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3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산유량 동결 관련 회담이 4월 17일 카타르 도하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이는 불확실성이 컸던 러시아에서 회담보다는 시간을 뒤로 연기하면서 합의 노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가 전주 390만 배럴보다 감소한 130만 배럴로 발표되면서 상승분을 확대하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주요 해외 투자 은행들이 예상과 달리 비둘기파적인 FMC 결과로 인해서 상승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금은 F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소폭 하락하였는데요. 그러나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비둘기파적인 FMC 결과로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간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플러스 2.37% 상승한 1260.2달러에 상승하였는데요.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FMC 결과로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FMC 발표 이전에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리를 동결하고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결국 상승 전환하였고요. 곡물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하락하였습니다. FMC 결과의 영향을 받아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축소하기도 하였지만 제한적이었는데요.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산업생산 부진으로 인해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매파적인 FMC 결과 예상으로 상승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FMC 결과로 단기물 위주로 크게 하락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일 한국 증시 전망하고 한국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주식시장은 종목 장세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2.12% 상승하였고 외국인이 FMC 결과 발표 이후에 순매수로 전환한 214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야간 선물의 경우에 1.10포인트 상승한 244.70포인트로 마감하였고 이는 코스피 한산지수로 1984포인트 정도 수준이 됩니다.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이 1177.75원으로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한시가 위안화 절하 및 FMC 경계감에 5.60원 상승한 1193.30원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서울한시는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큰 폭 마이너스 16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경계감이 컸던 FMC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러나 코스피 200일 이동평균선이 1983포인트 수준인데요. 이 두꺼운 매물벽을 상회할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장 초반 상승폭을 줄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비둘기파적인 FMC 결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재차 상승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정각 후 약의 장세가 더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증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중에 그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중요한 이벤트였던 FMC 이후에 본격화되는 201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팩트셋에서 2016년 1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2009년 1분기 이후에 최악으로 마이너스 8.4, 4분기 연속 감액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현재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며 오늘 주식시장은 결국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의 상승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1965에서 1991포인트의 레인지에서 등락 예상되고 금일 한국국제선물은 비둘기파적인 FMC 회의 결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FMC 회의 결과로 국제선물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일 유가가 5% 이상 상승한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장기물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의 완화, 글로벌의 양적 완화 기조에 따라 국제 선물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국인은 FMC에서 매파적인 전망으로 대량의 매수를 보여왔는데 금일에는 불확실성 해소와 비둘기파적인 결과에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온 무드가 이어지면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0bp 이상 상승한 점에서 단기물 위주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커브가 스티프닝 할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 3년물은 110에서 110.15, 10년물은 127.80에서 128.20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80원대 안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NDF 환율은 1179.40원으로 보였는데 전일 서울 안시가 1193.3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3.95원 정도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전일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리스크온 무드가 살아난 점에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NDF 환율에서 1170원대를 보임에 따라서 금일 10% 이내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일 BIS에서 채권 매입을 했다는 소식은 자금 이탈 우려감을 완화시키며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FOMC 회의 이후에 중국 시장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75원에서 1190원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산업별 뉴스 스크립트 자료로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 감소 부분입니다. 미국이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감소했는데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월 소매 판매는 0.2% 증가, 0.4% 감소로 하향적인 내용인데요. 주유소 판매가 마이너스 4.4%,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 0.2%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 3.1% 증가하였고 지난해 11월 이후에 증가율 확대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2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식품이 마이너스 0.3, 에너지가 마이너스 3.4, 근원 PPI는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0.1% 상승하였습니다. 자, 중국의 신규 고정자산 투자가 승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341억에 한 약 6.5조 원의 규모의 신규 고정자산 투자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인프라 건설, 공공서비스 부분 등 2월 부분 15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는 세계 총 237억 위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가 변동에 따른 석유 비축 시설의 확대와 고에너지 싱크로트론 개발 등을 위한 기술시설 건설 등에 있고요. 중국은 1월에서 2월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증가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통화유통속도 역대 최저치라는 기사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2월 말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은 90.8조 원인데 역대 최고인 90조 원을 상회하였습니다. 2015년 2월 80.5조 원 이후에 1년 만에 10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금융위기가 30.8조 원 이후에 약 3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통화유통속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서 통화성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17.4로 역대 최저치를 갖다 기록했는데요. 유동성 공급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통화 유통 속도는 GDP에서 M2, 통화량은 나눔값인데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통화가 몇 번 사용된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화 유통 속도 자체가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종의 큰 폭의 하락입니다. 코스피가 1974.90, 코스닥이 694.44에 마감한 상황에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갖다 기록하고 연중 저점 대비해서 14%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종은 마이너스 3.44% 하락했는데요. 최근 20거래일 중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공정위원회가 25개 건설업체에 약관을 수정해서 에어컨 빌트인, 그리고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 수익이 감소할 것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건설 공사금의 삭감 소식에 해외 산업 손실의 우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이 마이너스 6.26, 대림산업이 마이너스 5.29, 대구건설도 마이너스 4.96 등이 하락을 갖다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주 자체를 갖다 편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자체는 어차피 지금 이란발 수주나 중동발 수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자체만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로 인한 지금 건설 업체별 피해 상황 자체는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단기 상승에 의한 손익실현 욕구를 갖다 강화시키는 대외 악재로 발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기 자체가 굉장히 빠른 성향을 갖다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겠고, 현대건설과 GS건설 위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별 이슈입니다. 자, 반도체 전기전자 관련 뉴스 그림입니다. 테크인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와 54억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를 제외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확충에 따른 수혜 예상으로 보이는데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로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 위치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 엣지가 갤럭시 S7이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예약 판매량을 기록한 데 이어서 현재 정보기술 IT 전문 매체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흥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 S7과 관련해 가지고요, 다른 종목도 뭐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 아모텍과 한솔테크닉스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종목들이 가장 수혜가 크니까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입니다. 자, 삼성, LG 최고급 TV 자존심 싸움 2라운드 막 올랐다라는 건데요. LG전자가 새로운 울트라 올레드 TV인 B6, C6, E6의 6개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뛰어난 명암비와 색 재현력, 풍부해진 사운드, 궁극의 디자인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연 그대로 색을 표현하는 컴퓨터 기술과 UHD의 하이젤 핵심인 1000니드 밝기 HDR 기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디스플레이 쪽 자체가 그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죠.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가지고 그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홀드 의견 드리겠고요. 예,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기계건설 쪽의 뉴스크립 자료입니다. 현대차가 그 KAI 한국항공우주 보유지분의 절반 블록딜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보유지분 10% 중에 5%를 블록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할인율은 5.4에서 3.4%, 매각 단가는 7만원에서 71,500원인데요. 1월에 있었던 블록딜에서 하나테크인이 할인율 7%에 매각 단가 71,700원, 그리고 그 DIP 홀딩스는 할인율 8%에 매각 단가 62,500원이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가 회복으로 7만원대 매각이 가능해졌고, 테크윈의 잔여 지분 6%와 보호회수 기간 만료 4월 초가 다가오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월보다는 주가 충격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빠르긴 해도 어느 정도 예상된 사안이고, 500 물량도 11%, 그 테크윈이 6% 갖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5%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크게 500 물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요, 이런 형태의 블록딜 매매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뭐 일전에 1월달에 발생했을 때도 한국항공우주 자체를 갖다 블록딜 이후에 편입 환불에 인해 가지고 이게 좋은 수익을 갖다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참조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 현대중공업의 1200억 세금 추징이라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정기세무조사 이후에 1200억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추징액의 일부를 내고 현재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이걸로 인해서 전일자 하락을 갖다가 크게 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을 갖다 편입할 수 있는, 예, 우리한테는 편입 찬스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기 발악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 뉴스 클립 자료입니다. 기아차가 친환경 SUV 니로가 국내 공개되는데 2,300만원에서 2,7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소형 SUV 리로의 국내 공개인데요. 가격은 2,317만원에서 2,741만원 수준입니다. 스포티지보다 소폭 작은 크기이고 리로,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이 이어지는 RV 라인업을 완성하는 건데요. 현대차의 친환경 모델은 아이오닉보다 소폭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오닉 대비해서 긍정적인 판매량이 기대되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업종 자체에 업황 개선을 갖다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기아차는 충분히 편입하시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지분 절반 매각 추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2대 주주인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그 지분 절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 결정, 그리고 보유 지분 10% 가운데 5%인 487만 줄 매각하고요. 멜린치 증권 및 HMC 투자증권의 주관사로 선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관련된 뉴스크립입니다. SK텔레콤이 1천억을 투자해서 IoT 전용망을 만드는데요. 연내에 전국망 구축으로 저용량, 저전력 기술 이용이 기존망보다 이용료는 쌀 것이라고 보입니다. 유망 벤처 스타트업 발굴에서 서비스 개발도 지원키로 했고요. 그리고 SK가 신성장 사업으로 ICT 융합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홍하이 그룹의 중국 충칭 공장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순항 중인데, 충칭 공장의 프린트 생산 라인 중에 한 곳을 스마트 팩토리 모델 라인으로 전면 개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24개 전 생산 라인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홍하이 그룹은 충칭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모델을 중국 내 10개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모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CJ가 5억 불 빅샷 투자라는 건데요. 베트남에 5억 불을 다 투자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일간지 타인리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복상 CJ 베트남 지역 본부장이 지난 10일 현지 시간으로 현지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베트남 시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CJ그룹은 베트남 국영 육가공 식품업체인 빅산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신선제품 냉장 유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제약바이오 화장품 관련 뉴스크립입니다. 한미약품 로스젯이 월 처방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아토젯을 갖다 역전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고지혈증 복합제 로스젯, 그러니까 에제티미브 플러스 로스바스타틴 그 합한 그 그 약품이라고 하는데요. 2월에 원외 처방에 10억 원을 갖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7개월 먼저 출시된 경쟁약품 MSD의 아토제, 그러니까 에제티미브 플러스 아토르바스타틴에 그 역전했다고 하네요. 자, 소매 유통 관련 뉴스크립입니다. 롯데가 디큐브 거제백화점 임대 운영 검토라는 건데요. 롯데쇼핑과 JR자산운용, 디큐브 거제 그 백화점 소유업체인 대성산업이 조만간 3자 양해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사 진행 후에 JR자산운용은 디큐브 거제백화점 매입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하고, 롯데쇼핑은 JR자산운용으로부터 장기 임대 형식을 띈다고 하는데요.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 규모의 디큐브 거제백화점은 연매출 1천억대인데 소형 백화점이고, 거제도의 그 경기 불황을 고려할 경우에 롯데쇼핑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디큐브 자체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대성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관련된 뉴스 스크립 자료입니다. 투자 1위명 ISA 수수료 최대 2%,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라는 이데일리 기사가 있는데요. 리스크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ISA 투자 1위 수수료가 투자 수익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SA 계좌의 운영 형태와 리스크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 1위명 상품은 수수료가 0.1에서 1%까지 최대 10배 차이가 나고요. 금융사별로는 삼성증권 1위명이 0.8%로 가장 높아서 여기에 펀드 판매 보수가 추가되므로 실질적인 수수료는 2%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보험적 뉴스 스크립입니다. 보험이 IFRS4 국제회계기준 대폭 완화될 뜻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회계 기준을 애초보다 완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회계 단위를 개별 계약에서 유사 그룹 단위로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해서 이익과 손실을 상세하고, 두 번째는 장래이익, 계약 서비스 마진과 CSM의 이자율을 적용 시점을 도입한 시점에 계약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요. 세 번째로는 부채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때 생겨나는 금리 변동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모두 반영한다고 합니다. 회계 기준의 전환 시점에 부채 증가 폭이 당초 예상보다는 감소하는데요. 재무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IFRS 4 2단계 도입 관련 부담이 컸다는 점에서 호재이고요. 특히 생명보험사에 긍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도 잠깐 살펴보면서 당일 일정과 증권사 추천 종목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 12.5%로 사상 최악이라고 통계청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네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 나올 기대감에 그 취업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4는 채용통첩이라는 기사인데요. 현대상성 법정관리 째깍째깍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기가 막히네요. 채권단, 선박금융, 선주에 이달 말까지 지원 결단, 한 곳이라도 판 깨면 회생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서 그러니까 그 탈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신규 그러니까 거래원 자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기대감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코롱이 바스프 화학공장 합장이라는데요. 50대 50 투자로 그 경북 김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POM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롯데 그 면세점 신규 타켓단에 부활하나라는 건데요. 제도 개선 공청회에 의해서 신의 면세점이 더 늘려야 업계 분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추천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럼 좋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있는데요. EU와 터키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정상회의를 열고 그리스와 터키의 역할에 중점을 둔 난민위기 해결안을 확정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프렌즈 개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요. LG와 미래창조부에 따르면 LG전자와 SBS가 그 3월 17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누리꿈 스퀘어에서 그 플레이 위드 프렌즈 데뷔 콘서트가 이뤄지는데요. 그 이번 행사는 전략 스마트폰 G5 X3 분이 그러니까 LG 프렌즈의 확산을 위한 개발자 행사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VR에 대한 세부 전략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섹터는 가상현실 VR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종목은 LG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계속 좋은 이슈가 많아요. 자, 다음은 국제의료기 병원설비 전시회가 있습니다. 제32회 국제의료기 병원설비 전시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전시 개요는 국내외 우수한 의료기기, 의료정보 시스템, 그리고 병원 설비 등의 관련 분야에 전시 소개하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 그 수혜 확대에 따른 의료기기 설비 개선을 위한 물론 그 국내의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개발과 국제교육의 진흥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전시 품목은 진찰 및 진단 용기, 그리고 임상, 그리고 검사 용기기, 방사선 관련 기기, 수출 관련, 수술 관련 기기, 장비, 치료 관련 기기, 재활의학, 물리치료기, 안과 관련 기기, 치과 관련 기기, 중앙공급실 관련 기기, 병원 설비 및 응급 장비, 그리고 의료정비 시스템, 그리고 한방 관련 기기, 제약 관련 기기, 피부 미용, 뭐 건강관리기기, 의료기기 부품, 뭐 소재, 서비스, 뭐 의료 부품하고 예, 소품 기타 등이 있는데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겠죠. 큐비츠하고 예, 큐비츠하고 뭐 뷰웍스 그리고 뭐 루트로닝 뭐 이런 그 인바디도 좋고요. 이미 워낙에 많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쇼 시즌 1이 열리는데요. 중소기업 상품전입니다. 서울 세택에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우수 아이디어 상품을 갖다 소개하는 메가쇼 시즌 1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종합상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히트 500 중에 40개사가 단체관으로 참가해서 정부기관에 검증을 받아 우수 아이디어 상품을 갖다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2016 파리 도서전이 열리는데요. 2016 파리 도서전은 현지 시간으로 그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그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도서전은 한벌수고 130년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기술연구원이 신약 개발 세미나가 개최되는데요. 한국미래기술연구원이 3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첨단 바이오 의학 신산업 육성 방안과 제품 개발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제는 신약 바이오 시밀러 개발과 육성 방안인데요. 관련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 의약품하고 주요 제약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바이오주하고 제약주도 좋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걸그룹 레드벨벳이 컴백한다고 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레드벨벳이 3월 17일 미니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인데요. 이번 앨범은 더 벨벳으로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음원과 음반주 영향 미치겠고요. SM이 관련주가 되겠죠. 자, 데코엔이 보호S 해지이고요. 그리고 보광산업이 보호S 해지, 아이팩토리도 보호S 해지, 파크 시스템스도 보호S 해지가 되고요. 백산 오피시는 그 상호 자체가 한 프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상호 변경이 되는 이런 이슈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백산 오피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자, 다음은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SK텔레콤을 추천 종목으로 가져놨네요. SK텔레콤에 대해서 전년 배당금 만원 기준에 현재 플러스 4.6% 수준의 고배당 수익률이 메리트가 있고, CJ헬로비전 인수시에 유무선 상품 경쟁력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SK텔레콤 지금 시점 괜찮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는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입니다. 자,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IT 비수기 진입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3.1% 둔화는 예상되지만, 실적 악화 우려는 주가에 기반영되었고, 그 하이엔드 UHD, OLED 패널 확대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고, 피어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퍼는 11배, PBR은 1.4배이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는데요. 실리콘웍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그러니까 29,000원 아래에서 모으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좋은데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는 태양건설을 가져왔습니다. 태양건설에 대해서 건설 부분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태영건설입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는요, 벽산, LIG 넥슨, 고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벽산에 대해서요, 2016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831억 원, YY 기준에서 9.1% 증가, 그리고 445억 원, YY 기준에서 11.5%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 주택 공급 물량 증가에 따라서 단열재와 외장재 중심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자회사인 벽산페인트와 하치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츠의 경우와 그 벽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인데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 7,200원 커버리지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LIG 넥손입니다. 2016년 매출액 2.16조 원, YY 기준에서 15.8% 증가, 영업이익은 1,670억 원, YY 기준에서 26.9%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천공 등 유도무기 수주 및 양산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신규 수주 역시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고영입니다. 2016년 이후에 자동차 전장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동사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양 3D AUI 장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향후에 전자제품 외에 의료기기, 스마트폰의 외관 검사, 그리고 반도체 검사 등의 신사업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유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전일 주요 종목 공시 한번 볼게요. 코롱 플라스틱이 596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엔터테인먼트 이건 나온 거고, PN 솔루션 이거는 크게 필요 없고,
자, 장마감무 주요 종목 공시인데요. 플렉스컴입니다. 플렉스컴이 61.08억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플렉스컴도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테마줄에서 좀 오른 게 있었는데 이런 현상 자체 참 무서운 거죠. 예. 자, 그리고 한일증공이 코스인 인베스트먼트 최대 주주인데요. 대상 20억 규모의 3월 12 발행 결정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최대주주 상대로 한 이런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면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오늘 한일진공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한번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강 후약 상세 자체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전장 장 시작과 동시에는 굳이 편입 갖다 하지 마시고요. 오장 들어서 중국 증시 확인하면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밸류체이스였습니다.